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런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 반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흑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퇴진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문일답이 이어지겠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해주시면 예. 해결하시면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먼저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 12월 전에 이미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퇴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 대표님께서 지금 퇴진을 나서시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대의를 위해서 안 대표님과 다른 조건주자분들하고 함께 하실 수도 있을지. 예, 다양한 방식의
그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른 야당 그리고 또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함께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따라서 또 다른 대권주자들과의 논의와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제가 아까 비상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퇴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비상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그 이후에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은 그런 거국 중립 내각과 같은 과도 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도 내각은 국정을 호단 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하실 때요.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켜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사용하시고 나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보십시오. 예. 이날도 김다영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모든 당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 나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나 모든 주자와의 사전 소리가 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사전에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추미애 당대표께서 비상시국기구를 언급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하겠다는 그 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다른 야권 전체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그런 자세를 다시 다시 새긴 것이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제안도 같은 맥락 속의 제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한 아까 비상기구의 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처분 먼저 좀 해주세요. 네, TV조선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일각에서 나오는 방향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즉각적인 하야냐, 아니면 이선후퇴냐, 아니면 임기를 보장하는 퇴진이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책임총리나 지금 정부가 구성할 총리의 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있을지 어떤 게 있을지 지적은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조건 없는 퇴진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어서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의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총리 부분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제안했던 거국 중립 내각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러면 누가 국정을 담당할 것인가 라는 그 대안으로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그 총리 후보자가 조각의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거국 중립 내각이 내치외치 구분 없이 국정의 전반을 담당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리고 청와대는 총리 한 사람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야권의 의견을 마저는 반영하겠다는 정도로 그것을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말하면 우기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그런 방안들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